네, 반갑습니다. 주커피트 조현일입니다. 자, 주말을 맞이해서 현재 NBA에 돌고 있는 주요 트레이드 루머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릎에. 오, 와. 현관부 안 하면 쌩쌩한 무릎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릎이면 다시 농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아들의 무릎 관절을 얻은 것 같아. 재현아, 아빠가 무릎 관절만큼은 너랑 동갑이야. 자, 먼저 LA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현재 5할 승률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좀처럼 연승을 달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달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강 곡선입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분위기를 바꾸고 또 전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레이커스는 백코트가 약하죠. 그리고 백코트가 느리거나 아니면 수비를 못합니다.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지닌 그런 백코트 자원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내놓을 수 있는 자원들은 뭐 디앤저로 러셀, 뭐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또 오스틴 리브스, 나란히 뭐 지난 시즌 때 이제 연장 계약 맺은 선수들인데, 어차피 뭐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는 팔 수 없고 나머지 선수들은 또 연봉이 작기 때문에 트레이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샐러리를 잡아 먹으면서 다른 팀들이 좀 매물로 삼을 만한 그런 젊은 선수들이 보통 매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하치무라, 리브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디앤젤로 러셀은 뭐 이미 팀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자, 영입할 수 있는 후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지닌 백코트 자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존테 머레이, 그리고 잭 라빈, 그리고 테리 로지어, 전부 다 이제 가드 자원들이고 또 굉장히 훌륭한 운동 능력과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지금 뭐 토린 프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이스 오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도리언 피니 스미스도 레이커스 영입 물망에 올라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존테 머레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뭐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잖아요. 애틀란타는 레이커스가 리브스를 기본적인 옵션으로 매물로 내놓는다면 머레이에 대한 트레이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도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틴 리브스, 그 다음에 2029년 뭐 1라운드 픽은 당연히 들어가야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 자원, 연봉을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머레이를 영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뭐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로 이미 재미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펠린카 단장이 지금부터 뭐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리브스, 러셀, 하치무라가 두 달 뒤에도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 그리고 레이커스는 어떤 식으로든 백코트를 영입하게 될 텐데 그 대상이 누구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애틀란타 호크스도 내놓을 수 있는 자원으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트레이 영과 그리고 3년차 들어서 잠재력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 제일런 존슨 이외에 전부 내놓을 수 있다. 완전히 뭐 팀을 뜯어고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영입 후보는 여러 선수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뭐 그 가운데 또 파스칼 시아캄이 이름을 올렸어요. 자, 일단 구단에서는 디존테 머레이와 트레이 영은 서로 맞지 않는 핏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디존테 머레이를 1라운드 픽 3장, 그 다음에 스왑 픽 1장을 내주고 애틀란타가 데려왔는데, 결국에는 연장 계약까지 맺어놓고 다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액은 더 올랐죠.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는 그 당시보다 나이가 더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 본인들이 샌안토니오에서 사왔을 때만큼 받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이제 트레이 영과 제일런 존슨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좀 촉구하고 있고요. 머레이의 잠재적인 행선지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커스,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도 관심이 있고, 필라델피아, 또 마이애미, 뉴욕 등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애틀란타는 굉장히 애매한 성적을 일관하고 있죠. 얼마나 팀이 일관성이나 뭐 지속성이 없냐면 시즌 내내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 좋아요.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행보 연속입니다. 5할 승률 이하 팀에게 지는가 하면 또 뭐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애틀란타 호크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타 재즈를 한번 볼까요? 자, 유타 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최근에 뭐 내놓을 수 있는 자원으로 켈리 올리닉과 그리고 존 콜린스를 뭐 매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존 콜린스는 뭐 1월 초에 이미 한번 보도가 났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켈리 올리닉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단 켈리 올리닉과 존 콜린스 둘 다 빅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맨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워커 캐슬러는 뭐 NFL에서 나포 세일이고, 그리고 또 루키로서 타일러 핸드릭스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거의 못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출전 시간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키인 타일러 핸드릭스의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라우리 마카넨에 대한 트레이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유타 재즈가 현재 급격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타 재즈가 전면적인 혹은 대대적인 리빌딩이 아니잖아요. 약간 리톨링 과정에서 지난 시즌도 거의 40승 가까이 거뒀고 올 시즌도 1월 들어서 가장 뜨겁거든요. 딜의 중심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지만 또 이대로 그냥 변화 없이 쭉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존 콜린스 같은 경우 또 한번 살펴보면 캘리 올리닉은 사실 뭐 어느 팀을 가더라도 예전에 보스턴, 뭐 마이애미, 휴스턴, 디트로이트에서도 전부 다 제 몫을 해냈는데 이 존 콜린스는 좀 계약 규모가 싹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샐러리 캡이 올랐다 하더라도 올 시즌 연봉이 이제 25밀,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이 26.5밀입니다. 25, 26 시즌, 그러니까 다다음 시즌에 26.5밀짜리가 플레이 옵션이에요. 그런데 존 콜린스가 애틀란타에서 20십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지금 뭐 저점이잖아요. 그렇다면 플레이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인 즉슨 아직까지 계약이 2년 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계약을 떠안고 또 20십 이후에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이 존 콜린스를 과연 제값 받고 팔아먹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어려운, 난이도가 좀 있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트레이드의 중심에 있는 토론토 랩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자원으로는 뭐 역시나 파스칼 시아캄이 대표적이겠죠. 일단 오지 아누노비는 내보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영입 후보로는 뭐 디안드레 헌터,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뭐 모제스 무디 이런 선수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가 가장 최근 들어서 트레이드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 두 팀이. 그만큼 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아예 뭐 한쪽에서 정말 기울어진 딜을 제시하거나 빡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트레이드 대화는 끊기기 마련인데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가 트레이드를 한다면 결국 시아캄과 쿠민가가 주요 골자가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쿠민가도 아프리카 출신이고 또 랩터스 사장이 마사 유지리 아프리카계잖아요. 그래서 쿠민가가 처음 드래프트 됐을 때부터 아프리카 커넥션도 있었지만 이 마사 유지리 사장이 쿠민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봤는데, 쿠민가와 무디, 그 다음에 샐러리를 맞춰야 되니까 GP2, 게리 페이튼 2세가 들어가는 이런 1대3 딜, 혹은 파스칼 시아캄을 워리어스가 받아오는 대가로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 왜냐하면 샐러리가 크니까, 그리고 모제스 무디, 여기에 2026년 비보 1라운드 픽을 붙여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스와 더불어서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시아캄 영입이 유력한 1순위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캡이 넉넉하고요. 그리고 윙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워낙 백코트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교통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인디애나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은 이 자레이스 워커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다른 선수들은 오케이인데, 뭐 당연히 할리버튼 같은 선수도 NFL이겠지만 자레이스 워커 같은 유망주들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아캄 정도 되는 선수를 내보냈을 때 영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에셋은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젊음이거든요. 그런데 워커를 인디애나가 팔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 딜이 이뤄질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나는 토론토 잔류를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적한다고 해도, 내가 설령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된다고 해도 내가 그 새로운 행선지에서 연장 계약을 맺을지는 나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중시하는 건 돈이다. 나는 연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팀을 가더라도 나는 풀 맥스를 요구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레이드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토론토도 이제 시아캄과 뭐 스카티 반지의 공존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뭐 시아캄이 트레이드 되는 곳과 연장 계약을 확보할 수 없다면 뭐 그야말로 반년 렌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 시아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차고 넘치는데, 과연 어떤 팀으로 트레이드가 될지. 트레이드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못해서 결국에는 유지리 사장이 개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는 당연한 수순인데 어떤 팀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입니다. 시카고 불스도 유타 재즈와 마찬가지로 시즌 극초반에 굉장히 부진했다가
급격하게 살아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잭 라빈이 빠졌을 때 코비 화이트가 스텝업했고,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가 빠졌을 때 안드레 드러먼드가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속도로 승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은 잭 라빈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알렉스 카루소도 뭐 다 많은 팀들이 이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입 후보로는 뭐 디안드레 헌터도 있겠고 여러 선수들이 또 있을 텐데, 일단 뭐 잭 라빈에 대해서 애틀란타는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영입 후보가 디안드레 헌터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남은 계약 기간이 상당히 길죠. 연간 40밀을 뭐 계속 받아 먹으니까 그 규모 때문에 인기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위긴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매물로 내놓았을 때 그래도 인기가 있을 이유는 일단 1995년생이고 그 다음에 연봉 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 악성인데, 잭 라빈은 연봉 규모가 굉장히 높으면서 길게 남았거든요. 잭 라빈이 평균 23점, 25점, 올 시즌 득점력이 떨어졌지만 이제 인기 매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알렉스 카루소는 뭐 웬만해선 팔지 않을 계획이고 파이어 세일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파이어 세일이라는 건 팀이 완전히 이제 망했을 때, 올 시즌 농사가 이미 그냥 반으로 접혔을 때, 이때 이제 우리 파이어 세일 합니다. 많이들 이제 제안을 던져주세요, 제안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시카고 불스가 어느덧 3연승 달리면서 18승 21패거든요. 그래서 파이어 세일 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고, 잭 라빈을 통해서 전력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이 놀랍게도 스테픈 커리를 제외한 전부라고 또 지금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뭐 영입 후보로는 파스칼 시아캄, 뭐 디전테 머레이, 그리고 또 뭐 잭 라빈 등등도 있는데, 커리 이외에 뭐 모든 자원들을 다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금요일 기준 성적이 엉망입니다. 17승 20패. 그래서 유타 재즈에게도 11위 자리를 내줬어요. 현재 서부 컨퍼런스 12위, 심지어 멤피스와 승차도 3경기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이 새로 왔잖아요. 만약에 반 마이어스 단장이 있었더라면 저는 트레이드는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 손으로 그냥 거의 뭐 키우다시피 한 드레이먼드 그린, 클레이 탐슨을 내칠 수 없거든요. 케번 루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은 물론 선수 출신이고 그 다음에 기존 선수들과 유대감이 있지만 반 마이어스 단장만큼의 커넥션은 없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그냥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플레인 토너먼트도 못 가니까요. 그래서 시아캄을 뭐 영입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생각하는 핵심 연건은 쿠민가, 포젬스키, 그리고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모제스 무디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선수들을 지키면서 시아캄을 데려올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스칼 시아캄을 결국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면 연건들이 포함되는 건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에 대해서는 또 클리블랜드가 관심이 있다고 해요. 클리블랜드의 관심을 그냥 뭐 넘길 수는 없는 게, 일단 위긴스를 지명했던 팀이 클리블랜드였죠. 그리고 케빈 러브라이즈랑 트레이드가 되면서 결국 클리블랜드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못했었고,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을 맺기 전에 그때도 클리블랜드가 위긴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위긴스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20대고 그리고 연봉 규모가 팀 친화적이기 때문에 위긴스에 대한 관심도 많긴 합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 셀러리가 정말 꽉 막혀 있죠. 그래서 더 가깝한데, 잭 라빈 유형의 이런 장기 계약자는 꺼리고 있다고 해요. 설령 파스칼 시아캄을 데려와서 시아캄이 돈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트레이드된 곳과 연장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령 반년 렌탈이 되더라도 우리는 잭 라빈을 데려오지 않는다. 차라리 반년 렌탈이 되더라도 이번 시즌 반 시즌이라도 달려볼 수 있게 시아캄을 영입했으면 했지, 잭 라빈 유형의 계약 규모가 크고 길게 남은 선수는 꺼린다고 해요. 그래서 잭 라빈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이외에 뭐 뉴욕 닉스, 그리고 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뭐 그리고 뉴올리언스 등등도 많은 트레이드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컨텐츠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